나 옛날에 애들이 그랬는데, 선생님, 약 팔았으면 잘 팔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안 통하죠. 네, 자, 일단 대수, 교재를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주교재. 네, 지난번에 쌤이 풀이 해드린 거에 이어서, 지난번에 질문이 몇 개 없었잖아요, 풀이가.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또 풀이 있는 거, 몇 번부터 풀이 하냐면, 네, 잠깐만. 1권 꺼냈다. 2권을 꺼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네, 오늘의 풀이는 169번부터 끝까지. 그죠? 네, 여기 끝까지. 질문을 부르시면 그걸 칠판에다가 바로바로 다 써고 풀게요. 169번부터 끝까지 불러요. 질문. 불러! 나 진짜 한 3년 만에 질문 받아서 풀어주는 것 같은데? 불러! 뭐야? 다 고치기만 하면 돼? 100. 172번. 네. 불러요, 얼른. 174번. 이거 스텝 3도 오늘 다 스텝 3, 4 포함해서 다 끝내야 된다고. 181번이요. 84, 85. 그리고 스텝 3, 4에서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거 부르시면 그냥 같이 풀게. 어차피 2차 교재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요? 201. 202. 또? 84 안 할 때? 184 해야 되는 사람. 184 해야 되는 사람. 없어요? 지울게요. 예, 또. 교재 질문 불러, 빨리. 169번부터 끝까지. 어? 225번. 또? 178번. 얼른 불러라, 얘들아. 질문 부르는 시간이 아깝잖아. 얼른. 오늘 스텝 3, 4까지 다 마무리 해야 돼요. 빨랑. 175번. 그러면요, 절반 애들 중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애들 결석으로 표시해놨거든요. 네. 개념을 내가 표시해. 네. 또 223번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175원이라고 했나? 성준이? 또 없어? 너 풀면 돼요? 진짜? 그럼 풀게요. 자, 172번. 어렵죠? 자, 요 문제는, 뭘 알아야 되는지 봅시다. 이게 또 바뀌어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이다. 이걸 내가 저번에 처음 나갈 때 엄청 정확하게 이것만 알면 된다 하고 딱 집어서 알려드렸는데, 보세요. 이게 만약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 그러니까 파트 1에 다른 이제 기출 문제들을 왜 자꾸 넣어놓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이 원본 문제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새로운 문제들, 어쨌든 시험 보면 무조건 새로운 문제가,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볼 학교는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68점이야. 68점이란 얘기는 니네 학교에서 전교에서 날고 긴다 하는 애가 68점 넘은 애들이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일 알겠어요? 시험이 뒤지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게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게 왜 그러냐면 어려움의 정도가 진짜로 문제 난이도가 높아서 어렵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만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가 그 프린트에 없는 좀 낯선 문제, 조금만 낯선 문제가 나와도 애들이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 이 문제 뭐지? 일단 이렇게부터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시험 문제가 간단해도 제대로 풀지를 못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는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좀 하면서 대응을 좀 연습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그걸 실제로 문제에다가 잘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파트 2에는 이제 그것도 시험 형식으로 풀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프를 그리면 앞에 있는 건 주기가 4고 뒤에 있는 것도 주기가 4지. 코사인이랑 사인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주기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색깔 다른 걸로 그려줄게요.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둘 다 y는 t랑 만나는 교점을 다루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y는 t랑 만나는 교점을 다룰 때 가장 작은 근을 알파라 했고 가장 큰 근을 베타라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라 했냐면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으로 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근이 제일 작은 근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놓고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왼쪽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근이 베타 t다. 이렇게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그러면 봐봐, t가 이걸 중간부터 찌르는 게 제일 미련한 거라고 했어요. 자, 모를 땐 어디서부터? 가장 극단적인 곳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가든가 제일 위에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가장 작은 근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가장 작은 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근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근이 생기겠다라는 거지. 이때 제가 뭘 잘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이 등호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색칠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구멍이다.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표현하자면 자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게 처음 풀 때는 뭐 기억, 니은, 디귿 차례로 풀어가지만 지금은 처음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t 값이 어디에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인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때는 알파 t와 베타 t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의 그래프와 이 부분의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찾으면 되죠. 4니까 2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생길 거잖아. 그지? 그래서 1과 4의 가운데, 즉 2분의 5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겠다. 그래서 이때는 알파 t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t 했을 때 얘가 대칭축 곱하기 2배 해서 5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나? 네,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 1엔 등호가 붙고요. 0일 땐 또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0일 때 그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이유는 0이면 t가 여기에 올 텐데 이렇게 되면 가장 작은 근은 여기로 바뀌고 가장 큰 근은 이쪽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0에다가는 등호를 붙이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위쪽으로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t가 요 사이에 있을 때, 그치?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애랑 오른쪽에서 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애, 걔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다시 여기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올 때랑 그
그 다음에 같은 높이로 요렇게 잡아서 이 부분에서 지금 뭐다? 가장 큰 건이다.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따라서 요 범위에 있을 때, 즉 t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 여기 같을 때니까 여기 함수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함수값은 탄젠트 2분의 루트 2, 4분의 파이에 대한 해당하는 값이니까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t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뭐 여기는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때는 알파 t와 베타 t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그래프랑 이 부분의 그래프는 무슨 관계야? 평행이동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니? 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는 베타 t에서 그 다음에 알파 t를 뺐을 때 이것의 값이 얼마다?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고. 괜찮은겨? 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조그만한 거 요만큼 사이에 있을 때 자 베타 t, 알파 t가 여기서 나올 거고 베타 t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범위로 쓰자면 2분의 루트 2보다 t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자 요렇게 생겼을 때에는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 봐봐. 여기에 얘는 1을 등호를 붙이면 안 되겠죠. 1인 순간에는 가장 큰 거는 어디에 생겨? 가장 큰 거는 여기에 생기는, 여기가 아니라 가장 큰 거는 여기서 만들어지겠지, 그치? 물론 이 문제에서는 t값이 지금, t값 쓰고 있죠, 1인 거. 그래서 요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베타 t랑 그 다음에 알파 t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디에 대해서 여기 가운데 지점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치가 얼마예요? 요 위치가 지금 2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다시 뭐다? 알파 t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t 자 얘가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4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여러분이 그래프가 어떻게 좀 바뀌어서 나오든 아니면 뭐 주기가 어떻게 바뀌어 있든 아니면 뭐 범위 t의 앞에 삼각함수 앞에 뭐가 곱해져 있든 문제 바뀌어도 대응하는데 어렵지가 않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야 변형돼서 나와도 풀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거면 어디까지 해결이 되냐면 기억 니은까지는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대로 해결이 되고 디귿번이 좀 특이하다 그랬죠. 디귿번. 디귿번에 대한 걸 설명을 해보면 자 디귿번은 알파에 그 다음에 T1일 때의 알파 즉 제일 작은 근과 그 다음에 T2일 때의 제일 작은 근 요거 두 개가 뭐 하다는 거냐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알파가 어디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알파는 여기 자 이 노란색 경우에는 알파 T가 어디 생겨? 여기서 생겨. 그치? 그래서 이때 알파 T의 범위는 얼마랑 얼마 사이야? 여기가 2니까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요 범위에서만 생기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빨간색에서 알파가 생길 때에는 얘가 얼마냐면 요 위치가 지금 2분의 1일 거라서 빨간색 위치에서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요렇게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요 흰색 위치에서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라고 했을 때 같은 값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어디밖에 없냐면 요 부분에서 알파 T가 하나 나오고 이 부분에서 알파 T가 하나 나왔을 때 요때에만 알파 값들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또 눈이 돌아갈 거니까 하나 더 그려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답을 제대로 안 하는지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차이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간고사 성적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줘. 내가 여기 흰색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나 잡아서 여기에 t값이 오게 되면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지? 요 점이 알파 t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알파 t랑 같은 위치에 알파가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랑 같은 위치에 알파, 제일 작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여기 빨간색 위치에다가 뭘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t를 하나 갖다 놨을 때 이쪽에 생기는 요 값을 또 알파 t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때에만 알파 값 서로 다른 t 값에 대해서 알파 값이 같은 걸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무섭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나는 그냥 그대로 틀려야겠네. 두 번, 세 번 풀었던 것도 어떻게 틀려야 되는데 이런 게. 나는 그래서 학생 때 공부할 때 맞은 문제도 내가 다음에 다시 풀면 맞출 자신이 없다 하는 것들은 알아서 오답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죠. 봐라. 자, 그럼 문제에서 누가 더 크대? T2 마이너스 T1이 뭐다? 얘가 2분의 1이래. 그럼 누가 더 커요? T2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에 2번 붙여주고 여기가 알파 T2다.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T1이다.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까지는 적어도 가져와야 돼. 여기까지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도 몰라서 이제 큰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점의 X좌표를 제가 K다 이렇게 놓아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 요걸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다고 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T2라는 값은 얘는 어디 그래프에다가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누굴 넣었을 때 K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T1이라는 값은 어디에다가 사인 그래프에다가 2분의 파이의 K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이때가 누구다? T1이다. 따라서 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K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K 했을 때 얘가 2분의 1 이거를 풀어주고 싶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답도 없다라니? 이건 이 상태로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다를 이용할 거니까 얘를 넘겨서 제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얘를 등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플러스다. 이 상태. 그래서 이거를 양변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 왜냐면 이거 K가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K가 구하라고 하면 요렇게 요 숫자를 충분히 차이를 줘서 맞출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K값 직접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T1 그 다음에 T2 그래서 코사인 별표 그 다음에 빼기 사인 별표가 얘가 2분의 1이다 인 상태에서 코사인 별표 곱하기 사인 별표가 얼마입니까? 요거 묻는 거니까 얘는 요 상태 그대로 제곱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시겠어요? 됐어. 이거 수능 문제야. 삼각 방정식. 삼각 방정식이 요때 이후로 2022년 이후로는 대부분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각 방정식에서 어렵게 출제된 게 거의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 방정식으로 낼 만한 문제가 많이 없다고 알았니?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문제야. 다음에 174번. 자, 요것은 0부터 항상 구간 확인하, 범위 확인하시고,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근데, fx가 지금, 코사인 6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야. 네. 자, 자기 질문인 것만 잘 챙겨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질문 다 받아서 풀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fx가 y는 k랑 만나는 점. 자, 여기를 잘 해결해야겠어. 지금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주기가 얼마냐면, 코사인 그래프에서 주기가 12짜리인 코사인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이거라 하고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자, 여기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9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상태에서 둘이 뺐는데 차이가 얼마 난데? 8만큼 난대. 그러면 요렇게 두 개 썼을 때 6 차이 나잖아. 그치? 이렇게 두 개가 6 차이니까 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여기쯤 어딘가를 잡아야 그래야 이 길이가 얼마다? 8이다 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제가 뭐라 했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기
대칭,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길이가 8인데 가운데가 6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얼마만큼 간 거죠? 이쪽으로 4만큼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 것을 알 수 있다? 얘가 2인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여기 있는 값이 f에 얼마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 같고 f는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고 얘가 곧 무슨 값이란 얘기야? 얘가 k 값이다. 이게 전부라고, 이 문제에선. 알겠어요? 이렇게 잡아준다면 그 다음 뭐 하랍니까? gx가 y는 k랑 만나는 두 점이래. 그러면 얘가 얼마 된다? 얘가 2분의 1이 된다. 이거 잡아준 다음에 이때 만나는 두 점을 좌표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럼 차이 구해라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봐봐. 그래프 그린 김에 이 그래프가 지금 요 그래프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처리해 볼게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플러스 1 하면 여기가 3 바뀌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 6분의 파이 x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게 되고 싶은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봐봐. 얘가 지금 이런 값에 대한 관계도 알아야 돼. 여기가 얼마지? 얘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 아래쪽 똑같은 위치로 내려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러면 이 길이랑 여기 길이랑 뭐하다고? 같다고. 그치? 그럼 여기서 2만큼 진행시켰으니까 8에서 왼쪽으로 2만큼 진행했겠지. 6에서.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4. 여기가 얼마? 여기가 8. 이렇게 나오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 좋은 문제야. 대칭에 대한 거 연습할 수 있게끔. 자, 다음에 175번이요. 네, 자, 이것도 0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다. 자, 요 상태에서 사인 kx가 얘가 3분의 1이다. 자, 이게 서로다른 시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8개가 생긴대요. 그죠? 8개 생기고요. 자, 이때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8개 생겼을 때 이것의 해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묻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로서 좀 처리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해의 개수와 해의 합에 대한 거니까 그게 어디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이 함수에 무엇이 필요해요? 주기를 나타내야겠죠. 주기는 k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 자체를 그냥 그릴게요. 요렇게 하나 헛 여기까진 그려야겠지. 왜 여기까진 그려야 될까? 여기까지 그려야 되는 이유는 해가 몇 개 생겨야 돼? 8개가 생겨야 돼.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대강 이 높이쯤에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어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근이 어디 생깁니까? 얘가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해서 8개까지는 써야겠고 그 다음에 9개는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나? 네. 그래, 그래서 여기 그냥 좀 넉넉하게 범위를 잡자면 여기까지는 써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쓰지 않도록 잡아줘야겠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9개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가 k분의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 k분의 그 다음에 8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요 위치는 k분의 8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k분의 8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주기의 4분의 1이니까 2k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줄 수 있을 거야. 여기 요 정도 괜찮아? 내가 쓰고 있는 각의 범위 누가? 2파이가 여기보다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대신 여기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치? 그리고 8개가 생겨야 되니까 누구까지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까지는 가야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k분의 7파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자, 범위 만들어주면 k분의 7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여기까지 써도 8번째 근은 만들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누구보다는 k분의 8파이보다는
같거나 같아도 괜찮아. 어쨌든 9번째가 생기지 않을 거니까 요 정도.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보통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안 되면 구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해보면 K가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 얘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나올 거니까 자연수 K 값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쵸? 그래서 자연수 K니까 K 값이 얼마여야 돼요? 4다. 요렇게 나와야 돼. 됐니? K가 4면 뭐 이제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생긴 8개의 합이다 라고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묶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만 잡아주면 되겠네. K분의 2파이, K분의 3파이. 그래서 여기가 K분의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K분의 4파이다. 이렇게 나와. 따라서 이 위치는 둘이 더하면 K분의 7파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축 나누기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 곱하기 개수 해주면 얘가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 178번 방학 때는 좀 크게 그려졌으니까 이번에 좀 쫌스럽게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178번은) 자, x가 마이너스 2파이보다 커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인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sin k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가 얘가 3 곱하기 코사인 12x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뭐라고 했냐면 fx가 일단 fx랑 그 다음에 gx랑 같다인 y좌표를 a다 라고 놓는 게 첫 번째. 만나는 점에 y좌표를 a라고 한 거야. 이러한 a에 대해서 fx가 a가 되는 인 무엇의 값을 x 값을 죄다 모아서 집합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gx가 뭐가 되는 곳 a다 인 x를 죄다 모아서 집합을 하나 만들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인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을 다 찾아. 만나는 교점에 무슨 좌표를 보는 게 시작이 아니야. x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 y값을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만나는 점에 대해서 다시 fx가 교점의 y좌표랑 함수값을 같은 걸 가진 x좌표 전부 다 모아서 집합으로 하나. 마찬가지로 a가 되는 x를 전부 다 모아서 집합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겠다는 얘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3배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죽이 또한 6분의 파이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생기는 거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가 6분의 파이다. 하나 더 그려줄게요. 하나 더. 자, 요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코사인 그래프야. 근데 사인 그래프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냐면 여기 y는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한 주기를 맞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었냐면 함수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자, 보세요. 교점이 몇 군데 생기게 됩니까? 교점이 하나, 둘, 뭐 여기는 뭐 대충 맞춰놨으니까 여기 위쪽에서 이거는 같다고 할게요. 같다고. 이 교점의 y좌표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고 해봅시다. 띵. 요렇게 똑같은 y좌표. 그래서 여기를 하나 A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똑같다라고 해서 요렇게 잡아서
여기가 A2다. 요렇게 나올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교점, 교점 찾고, 교점의 Y좌표를 먼저 A라고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괜찮아? 여기까지? 교점 정한 거야, 교점. 자, 이랬을 때, 뭐 두 가지를 표현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앞쪽에 fx가 a가 나오는 x를 모아볼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노란색과 만나는 점, 여기가 첫 번째 집합의 원소, 얘도 첫 번째 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여기, 요 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딘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x값들을 모아놓은 게 누가 된다는 거냐면 fx가 a이다 in x야. 알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건 뭐 집합을 모르는 거밖에 안 되죠. 다시 문제에서는 fx랑 gx의 이 a가 뭐라고 했냐면 교점.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야. 왜냐면 이걸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때도 엄청 자세하게 이쪽에다가 같은 자리에다가 그래프 두 번, 세 번 그려가면서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눈가리들은 다 좀 뭔 소리고 처음 보는 문제인데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그때는 뭐 알고 볼까요? 이게 그 방학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 나중에 다시 하겠지 안 된다고 그러면 수능 보고 나서도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될 거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거 시험 보고 나서 상처받고 나서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이미 한 번에 성적이 날아가니까. 교점의 Y좌표, 그냥 이건 텍스트야. 글자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글자만 그냥 정리한 거야. 한글이라고 하지, 한글. 실수 A가 두 곡선의 교점의 Y좌표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A는 fx랑 gx랑 만나는 점에 Y좌표라고 문제에서 진짜 딱 정해준 거야. 내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문제에서 정한 거야. 니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면 답이 틀리니까. 문제에서는 교점의 Y좌표라고 했다. 그래서 교점의 Y좌표가 A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점의 Y좌표가 나오는 이 함수값이 나오게 하는 fx가 이 교점의 Y좌표가 될 때에 x를 모아라 라고 해서 교점의 Y좌표 정해놓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누굴 표현한 거야? fx가 a1이다. 인 x들을 죄다 표현을 해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밑에도 있으니까 얘네들도 챙겨야겠죠. 여기도 챙기고 여기도 챙겨야 돼. 왜냐면 이것은 뭐니까 fx가 a2가 되는 이게 나오게 하는 x값들이니까 여기도 모아야겠고 여기도 모아야 돼. 그래서 이걸 싹 다 모아놓으면 이게 첫 번째 fx가 a다 인 x들의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란 얘기야. 괜찮아? 이게 첫 번째 집합 fx가 좌변에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자 여기 이거인 x들도 모아볼 겁니다. 그럼 얘는 a1이 나오게 하는 코사인 그래프에서 a1이 나오는 거 찾을 거야. 밑으로 내려줄게요. 흰색 그래프가 a1과 만나는 점을 보면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나고 요렇게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a2랑 만나는 점은 흰색 그래프가 a2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x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gx가 a다인 x 집합에 해당한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부분집합관계가 포함돼야 된다고 했잖아. 성립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위쪽에 생기는 점이 아래쪽에 전부 포함돼야 되는데 이거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얘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목 아파. 그러면서 제일 힘든 건 뭔지 알아? 지금 이렇게 또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온몸 비틀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놓으면 시험에 나오면 제대로 풀까?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죠.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모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다른 애들이 있어서 모르는 거 이해가 쪽팔려요. 그러면 네 점수가 더 쪽팔려 나중에. 그거 생각을 해야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그죠? 뭐 애들이 있는데 학원에 모르는 거 배우러 오는 건데 모르는 거 말하는 게 부끄러우면 학원은 뭐러 다니나. 학교 가서 아는 거 자랑하면 학교 가서 하면 된다니까. 그죠? 항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학원에 모르는 거 배우러 오는 건데 본인이 모르는 거, 그럼 이유는 둘 중에 하나여야지. 내가 모른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 그건 뭐여야 돼?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봤을 때.
그런 정도 아니면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에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이해 안 가면.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그거야. 이게 내가 한번 설명하고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 왜냐면 이해가 좀 느릴 수 있으니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손해를 낳는다고 하지. 그죠? 그러면 애들이 다음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붙잡고냐 그 다음 숙제를 못 해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애들이 문제도 안 읽어본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면 그거 설명을 바로 따라올 수 있을까? 그냥 오오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다음에 시험에 딱 나오면 선생님 처음 보는 문제가 겁나 많아요. 이게 그냥 뭐 적당한 난이 수준의 애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수대 오기 전에 가르쳤던 애들은 전부 다 대학 뭐 연고대 이상 아니면 얘기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걔네들도 시험 보고 나면 와서 선생님 처음 보는 문제가 있던데요. 그러면 맨날 거기서 원장이랑 나랑 했던 거는 그거야. 교재 파일이랑 프린트 파일 펼쳐놓고 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수업에 좀 더 집중해서 듣지. 우리 마찬가지야. 자, 결론은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고,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때, 이 포함 관계,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fx의 대칭축이 모조리 어디에 포함되냐면 gx의 대칭축에 포함이 돼야 된다. 요거를 알고 있는 게 이 문제의 결론을 뽑아내기 위한 단 하나의 진실이다. 그래서 fx의 대칭축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점인데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점이 안 생기려면 그러면 이 점도 곧 뭐가 돼야 돼요? 교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지면 그러면 이 교점 자체가 전부 다 어디에? gx랑 만나는 교점에 완벽히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fx의 대칭축이 gx의 대칭축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fx에서 첫 번째 대칭축을 찾아요. 그러면 k분의 이 대칭축 찾을 수 있나? k분의 2파이가 죽이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4분의 1 하면 이게 fx의 첫 번째 대칭축이지. 첫 번째 대칭축이 gx의 대칭축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가 될 거야? 전부 다 포함된다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눈가리로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나 얘기 안 하면 잘 알아들었나 하면 넘어갈 거야. 그 뒷감당은 네가 해. 자, 여기서 코사인 그래프 이게 이 정도 반에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수업은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얘기 안 하면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영상에 있는 건 2번 설명 안 해요. 애들 체질을 좀 개선을 시켜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봐봐. 이 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대칭축이 코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대칭축 여기에 포개지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들은 전부 다 뭐다? 일치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문제에서 f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랑 g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을 전부 다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얘가 사인 그래프의 대칭축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도 있고 사인 그래프 대칭축은 여기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생긴 사인 그래프 대칭축은 또 여기 있을 건데 첫 번째 거 하나만 일치시켜 놓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칭축은 코사인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지만 사인 그래프는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이 아니죠. 그치? 하지만 사인 그래프가 선대칭을 가지는 곳에서는 코사인 그래프도 계속해서 선대칭이 보장이 돼. 그래서 fx가 a가 되는 x값들이 gx가 a가 되는 x값을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대칭축을 이제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축 중에 두 번째 걸로 갖다 놔보자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그 다음 그래프에 대한 대칭축도 여전히 또 코사인 그래프 대칭축에 포함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요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에는 fx의 대칭축이 gx의 대칭축에 모두 포함이 되면 되는데 그 모두 포함이 된다는 상황을 일일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다? 첫 번째 대칭축만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축에 오면 된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대칭축은 주기가 6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4분의 1 지점이다가 아니고 4분의 2겠죠. 2분의 1 지점. 여기가 2분의 1 지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3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될 때 이 아이가 얘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 되거나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3이 되거나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5가 되거나 이것들을 만족할 때 이때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주라 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여기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2k분의 그 다음에 파이다 라고 했을 때 요 2k분의 파이가 지금 12분의 파이가 되냐 아니면 12분의 3파이가 되냐 아니면 12분의 5파이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k 값이 1인 거 여기까지 가볼까요? 잠깐만 계산이 좀 이상해졌네. 12분의 파이 12분의 6분의 파이가 주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절반 여기 이렇게 맞네. 잠깐만 여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뭐라고 잘못 썼니? 얘가 그러네. 숫자를 잘못 썼구나. 그지. 여기가 6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얘가 12분의 파이고요. 요거 한 칸. 그 다음엔 두 개씩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도 괜찮은 거지. 얘가 12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1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만 다시 써드릴게요.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12분의 파이의 뭐가 되면 되겠다? 배수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2k 분의 그 다음에 1이 얘가 12분의 1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요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눈 아파라.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게 정리하면 짝수이면서 12의 약수인 걸 골라주시면 되겠네. 네,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다음 문제 쓰고 있을 테니까. 어디요? 여기요? 이게 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대칭축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얘가 요렇게 그려질 때 요 위치가 k분의 2파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k분의 파이고 절반. 그리고 여긴 다시 그거의 절반이잖아. 그치? 그래서 주기를 몇 등분하면 4등분 해놓으면 그 중에 여기가 첫 번째 선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k분의 2파이 주기의 4분의 1 지점에서 대칭축이 첫 번째 대칭축이 생기겠다. 이렇게. 됐나? 네. 또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걸 모르지 않잖아? 나 잘해. 너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181번. 네, 이것도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이거고, 그 다음에 gx가 sin x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a는 0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게 나왔다. 자, 첫 번째, 자, g의 a 파이. 자, 얘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고 있네요. a 값이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위치는 a 값이 얼마이거나 2분의 1이거나 또는 a 값이 얼마면 돼요? 2분의 3이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찾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f of gx. 자, 얘가 0이다. in
해의 합이 얼마래요? 해 합이 2분의 5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걸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fx가 0이다 인 x값이 한 개인 경우가 있고 두 개인 경우가 있을 거야. 당연히 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x값이 일단 알파 하나만 생기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자, 이때는 내가 요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했을 때 이 알파가 어디에 오던 간에 해 합이 얼마다? 하나만 가지고는 2분의 5파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과정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뭐냐면 해가 한 개 생겼을 때 상황을 몇 가지를 고려하게 되냐면 x의 범위가 0보다 커나고 2파이가 작거나 같다네요. 왜냐면 우리는 이 문제가 똑같은 걸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해 합을 해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보자고. 자, 여기다가 요렇게 알파가 왔을 때는 이때 합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생겼을 때 자, 이 경우에는 2분의 파이 돼서 대칭인 게 두 개 생기는 거니까 이때 해의 합은 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무엇도 주고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가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틀려온다고 시험 보면 여기가 2파이다가 아니고 여기는 3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놓일 때는 해의 합이 3파이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이 아래쪽에 생겼을 때는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니까 얼마 생겨야 돼? 3파이다 요렇게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요 위치 왔을 때는 해의 합이라는 게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2분의 5파이, 3파이 요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 가닥 가지고는 뭘 만들 수가 없다? 2분의 5파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2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 상황은 안 되겠네. 맞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야 2분의 5파이가 만들어집니까? 했을 때 봐봐, 상황이 세 가지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써야겠다.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만 뭐가 나올 수 있겠다? 2분의 5파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눈만 뜨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설프게 그냥 안 되네 하고 제끼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대응 바꿔서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막 2분의 7파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지.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근이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얘기네. 여기에 나오려면 한 개의 근을 알파라고 할게.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근이 하나 나와야겠다. 그리고 근이 무조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생기는 근은 나머지 한 근 베타는 반드시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1이어야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더라. 괜찮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fx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a가 얼마일 경우에 a가 2분의 1일 경우에는 여기 축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a 값이 2분의 3이다 했을 때는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축이 얼마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요렇게 됩니다. 자, 이때 보세요. 베타인 근 마이너스 1을 반드시 하나 근으로 가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이 반드시 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x축 그어주게 되면 이때는 요 반대편에 생기는 근이 얼마인 것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겠죠. 그냥 여기 잡아주면 이때 반대편에 생기는 요 근이 얼마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음수 쪽에 알파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 쪽에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면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A, B 값 구하는 거야. 이게 그냥 문제가 어렵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런 거 푸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년에 볼 3월달 모의고사 이게 나왔으면
이걸 제대로 맞춰낼 수 있겠냐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더군다나 이게 지금 15번이야? 22번이야? 아니지, 13번이지. 너네가 모의고사 봤을 때 13번을 틀린다고 생각해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 알겠어? 13번 틀린 애들은 14번 틀리겠죠? 15번 틀리겠죠? 21번 틀리겠죠? 22번 틀리겠지. 28번, 30번 틀려. 6개야. 딱 이 6개 외에 아무것도 안 틀려. 6개만 틀리면 몇 점이야? 6, 4, 24에 76점이야. 76점이면 3등급이야. 알겠어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맞춰내려면 여러분이 언제부터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실 때부터 이런 거 하나 따져가면서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체화하셔야 된다고. 빨리. 알겠어? 처음 배울 때야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 하지도 않지. 근데 두 번째 배울 때도 처음 배울 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곤란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이 지금 시점에서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와 니네 공부 왜 그따위로 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2차 교재 나가는 문제들 있죠? 2차 교재에 여러분이 이거 문제 뭐지? 이거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냥 거기다가 시간 질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푸는 모든 문제들이 시험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된다고. 알겠어? 특히 성복고 니네는 기출문제 하도 옛날 것부터 써가지고 뭐 2002번에 프린트 보니까 2009년 뭐 2006년 막 이런 거 나왔던데 그런 거면 그냥 나왔을 때 그걸 일일이 풀어보고 나서 풀겠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내가 충분히 풀어내겠다는 생각을 하려면 나머지 거 빠딱빠딱 풀어야 되죠. 그죠? 나머지 거 빠딱빠딱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도 벌어야 되고. 그럼 시간만 있으면 다 풀리나? 어떻게 풀 건데? 이런 거 문제 나와 있는 단서를 가지고 하나씩 조건을 좀 쪼개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의 그 교재 구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얘기했는데, 뭐지? 이번에 민건 선생님이 그 교재 표지 하실 때 그 얘기했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를, 이번 교재 표지는 컨셉이 남심 저격. 그래서 남자애들이 혹할 만한, 솔민이 확통 시간에 50개 공격당했다며. 애들이, 선생님 솔민이 여기 있어요, 솔민이 여기 있어요, 뭐 이랬다면서. 아니야? 괜찮았어? 그래서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여심저격으로 남자애들은 학교에서 감히 책을 꺼낼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엄청 샤랄라하고 샤방샤방하고 예쁘게 꾸며주신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 나는 교재 여기다 숨겨놓고 한 명씩 불러서 줘야겠다. 기말고사 때 교재 나오면. 자, 185번이요. 네. 얼른 하고 오답합시다. (185번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지.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분의 1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이너스 6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6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붙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럼 얘는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3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분의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사실 풀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여기서는 보시면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 두 마리는 2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죠. 코사인 x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는 0이다 이거라서 얘네들을 뭐 해주시면 돼요? 요걸로 묶으면 되죠. 요거랑 요거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 자, 요거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써주니까 2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에 마이너스 3 자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노란색 얘가 0이다 를 정리하시면
코사인 제곱 x가 얼마다?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 코사인 x 곱하고 정리하시면 코사인 x가 얼마이거나 2분의 1이거나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를 끝까지 안 그래도 괜찮겠죠. 얘는 합을 구하는 입장이니까. 예,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201번 볼게요. 자, 식이 생긴 꼬라지에 너무 압도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식을 다뤄보셔야 돼요. 자, 얘는 각변환을 하면서 좀 fx를 써볼게요. 그러면 fx의 식이 일단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x야. 그러면 코사인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코사인 2x 그리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언제냐면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이 어디까지? 2분의 파이일 때까지 요렇게 박살났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있는 식도 써봅시다.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2x 그 다음에 절대값이 뭐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네, 플러스 절대값 사인 2x 그리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그리고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냐면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요 함수식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항상 절대값 정체성은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 곱하기 코사인 2x 플러스 1 이걸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2x가 뭐 할 때 0보다 작다일 때에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그냥 1을 그리면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범위다 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 x 코사인 2x가 이 범위 안에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만 잘 잘라주면 되겠지. 나는 보면서 자를 수 있거든. 얘가 마이너스 2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파이보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고 x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자 요때 양수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4분의 3파이구나. 쏘리.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한 번에 이어서 써주자. 얘가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야. 하나만 열심히 구하면 돼. 그럼 나머지 경우는 다 음수일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보다 크고요. x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작다일 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보다 크고 x 값이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냐면 다음엔 저렇게 안 할 거거든.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않아. 잘 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순진하게 풀면 안 돼.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자꾸 써서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 잘 보자. 어차피 여러분 이 절대값 안에 요 모양 밑에 건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차피 얘는 코사인 2x가 양수이면 2 코사인 2x 플러스 1이라는 거 바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여기가 코사인에서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의 시선을 애초에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코사인 그래프는 실습에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 1을 하나 그려줄게요. 됐어요? 1을 그려놓고 둘 다 1이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에 y축이 있다 잡읍시다. 여기가 지금 1인 거예요. 였다가 봐봐 이렇게 잡을 거야. 그냥 코사인 2x를 그려. 알겠어?
코사인 2x 플러스 1을 여기다 그냥 그릴 거야. 그러면 코사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파이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부터 출발해서 얘가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가고 뭐야 나 4칸으로 했는데 하나 둘 셋 한 칸 더 가야 되는구나.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에서부터 얍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가 2분의 파이. 어떻게 될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 어차피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거야. 코사인 2x가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2 곱하기 코사인 2x 플러스 1. 아니, 범위도 필요 없네. 이거 잘못 봤네. 미안해. 뭐? 아니지? 코사인 2x가 그쵸. 코사인 2x가 음수되는 것이니까 여기 원래 코사인 그래프 기준으로 음수 쪽일 때 그러면 여기일 때는 곱하기 2 해서 그리는 거니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프 요렇게 잡아 당기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여기는 음수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2배 해서 요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선 다시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고. 괜찮아? 이게 누구의 그래프 그린 거야? 여기 위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한 방에 그려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왜 저기서는 1로 가야 중간에? 이게 코사인 2x인데 내가 지금 그린 게 코사인 2x 플러스 1이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2x가 0보다 작다는 거는 1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요렇게. 됐어? 범위 쪽에서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빠르게 시험 시간에 이걸 봤을 때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상정하고 설명해 드리는 거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야 그래야 따라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식도 sin 2x야. sin 2x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도 그냥 1을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1 기준으로. 그러면 그냥 오른쪽만 그리면 되잖아. 그지? 오른쪽. 그래서 얘가 여기 숫자 잘못 썼죠?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니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가 2파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sin 2x 그려보자고. sin 2x. sin 2x가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고 2파이까지가 죽이니까 얘가 요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려지는 거겠지. 이제 1보다 큰 쪽 작은 쪽 보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얘가 봐봐. sin 2x가 양수인 쪽은 그냥 얼마 나오겠니? 이거 두 개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1이 나와야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양수인 쪽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 요렇게 나오시면 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일 때를 잘 봐야 돼. 이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를 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알겠어? 뒤집어서 위로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뒤집어서 위로 이렇게. 요렇게 되는 그래프. 지금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조합이 문제에 주어진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 그릴 때 뭐 엄청 복잡한 과정들을 한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해준 건 좀 빠르게 그리기 위한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 시험을 봤을 때 난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런 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맞추려고 목표를 했을 때 한두 개 틀리는 거지. 나는 애초부터 90점만 넘으면 돼 했을 때 90점 넘는 애들 본 적이 별로 없어. 지금까지 내가 니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애들을 오래 가르쳤다고 했지. 19살 때부터. 그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해야 그래야 그에 준하는 90점 이상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요렇게 여기까지 fx를 그려놓고요.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자, 그래프 누구를 찾는데 fx가 얘가 절대값 파이분의 2x 자, 요거랑 만나는 점을 찾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나는 점들을 좀 찾아보자고. 그러면 얘는 x에다가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파이 집어넣으면 2 나오겠네. 파이 집어넣으면 2니까 여기 지날 거고 그 다음에 2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파이 집어넣으면 4 나오네. 4니까 여기를 지나겠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 냅다 그려버리면 되겠네. 그럼 여기 특징적인 점들만 잘 찾으시면 되겠죠. 이게 여기 스텝 4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얘가 지금 여기 간격이 지금 얘랑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튀어나온 점들 요걸 기준으로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다 찾아야 돼서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었으면 어디를 지나? 딱 요 점을 지나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날 거고 해서 그래프 냅다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오로지 이 문제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지금 뭐야? 삼각함수 아니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마찬가지야. 이런 애랑 방항함수랑 뭐해라? 교점 구해라 라고 하면 오로지 우리가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어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보통 일반적으로 해 개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것 좀 특이하다 하면 그때 해 합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덮어놓고 치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4번 202번이죠. 나올 때마다 질문이란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래도 또 해주지. 또 해주는데 다음에 언젠가 맞추지 않을까? 언젠가는 맞추지 않을까? 근데 다 쓰고 여기 좀 지울게요. 진짜 언젠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해. 아야. 각변환 정리 한번 할까요? 제곱이 붙어 있으면 함수 종류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면 되겠죠?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네. 그리고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는 마이너스 k다. 얘가 는 0이다 라고 해놓고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 모든 실수 세타의 개수를 fk라 하자라고 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상태로 곧장 풀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 했냐면 코사인 세타를 t라고 놓고요. 그래프 두 개 그래서 풀면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 때는 어디서 바뀌는지를 잘 챙겨야 된다고 했고 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럼 얘가 4 곱하기 t의 제곱 그 다음에 4는 아니죠. 3이죠. 3 곱하기 t 제곱 지우고 써줄게요. 지저분하네. (3 곱하기 t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t에다가 플러스 1이 k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지. 그래프를 두 개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범위가 이상하잖아, 그지? 이런 거 잘 따지려면 나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풀 거야 계속. 자, 여기 상수항 누구랑 1이랑 만나는 거 지금 그리는 건 요 그래프죠. 1이랑 만나는 걸 찾을 겁니다. 뭐 언제가 됐건 빠른 시일 내에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자, 다 망하고 나서는 늦어. 자, 여기가 3분의 2 요렇게 들어갔을 때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 두 점 지나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꼭지점의 좌표도 찾기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죠? 3분의 1이면 요 변화량은 뭐다?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이고 앞에 3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1만큼 변했다 해서 이 점의 함수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지. 괜찮아?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냐면 1일 때, 그럼 저 여기 1 들어가면 뭐 저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들어가면 코사인 그래프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그냥 1일 때 얼마 나옵니까? 넣어주면 되겠네요. 4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4에서 2 빼면 2죠. 그래서 1,2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자 여기 있는 요점은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 나오게 돼? 6이다. 요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린다고. 뭐를 돌려서 그린다고 했냐면 가로축을 하나 아이고 이렇게 잘라 놓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축을 T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으로 이렇게 두신 다음에 조금 밑으로 그려야 되는데 너무 위에다 그렸네. 여기쯤 여기가 화살표가 아니죠. 여기에 T축, 그 다음에 여기를 X축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 돌려서 그리는 거지. 누구에 대한 그래프? 세타라고 놔야겠네. 요 그래프 요거를 이제 여기가 세로축, 여기가 가로축이 여기에 그린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파이까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가 얼마 나오는 거니까 얘가 0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파이엔 등호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색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지.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굴 잡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K값 요 K가 어디 있습니까?에 맞춰서 그네 개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 밑에서부터 가든 위에서부터 오든 편한 쪽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되겠고 위에서 봤을 때 자 K가 여기 있어요. K가 6에 있을 때는 개수가 몇 개 나오게 됩니까? 1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나는 마침 FK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바로 찾아줄게요. 바로 위치가 변하는 것들을 먼저 따져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온다고 처음으로 마주치는 게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6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4, 2. 그래서 2일 때 개수 변할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3분의 2일 때. 그럼 여기가 1이고 3분의 2니까 여기쯤에 3분의 2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이걸 왜 이렇게 오늘은 간격을 맞춰서 열심히 그리냐면 직선과의 교점 개수를 따질 때는 그래프가 좀 간격 어느 정도 맞아야 돼. 알겠어? 안 그러면 직선은 기울기랑 좀 연관돼 있어서 개수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생각해 줘야겠네. 1일 때도 찾아줘야겠다. 조금 더 크게 그려줄게요. 1일 때도 따져줘야겠네. 1일 때는 복습을 잠깐 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K값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줄 그었을 때 누구의 개수, 세타의 개수가 변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었을 때 하나 생기고 여기 그었을 때 하나 생기고 요 사이 두 개죠. 근데 다시 요거 기준으로도 개수가 변하지, 그치? 그러면 쭉 올라가 여기 생겼을 때 요거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쭉 올라가 요거 생겼을 때 여기에서도 고려해야겠고 2일 때 그 다음에 요거 생겼을 때 여기서도 고려해야겠고 자 요렇게 세 가지는 국룰이 알겠어? 여기는 무조건 고려해야 되고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 지금 고려한 건 뭐예요? T 하나당 세타의 개수가 변하는 걸 찾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초에 생기는 T 자체가 여러 개가 생기는 순간이 있어. T 자체의 개수. T 자체의 개수는 얘보다 위로 가냐 아래로 오냐 이거 질문 안 받는다고 했다. 못 고치는 애들은 집에 다 고치고 가야겠지. 이건 교재 오늘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잠이 와? 잠이 오겠지. 언제는 뭐 앉았어. 자 여기 이렇게 3분의 1을 기준으로 3분의 2보다 아래에 있을 때 같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따라서 개수가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순간이 어디냐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죠? 그렇게 잔소리 많이 했는데도 잠이 오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앉아서 졸고 있지. 깰 의지가 없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아니, 졸리는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졸는 거 당연히 졸리. 나도 졸린다. 나 그 내기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앉아갖고 머리 대고 엎드렸을 때 누구보다 빨리 잠들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지만. 그죠? 근데 나는 아침 8시 안 돼서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그럼 잤을까? 그치? 이게 졸릴 때 자도 되는 순간이랑 졸리지만 자면 안 되는 순간. 쌤이 고3 때 하루에 2시간 반씩 자면서 공부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도 나는 무조건 선택과 집중을 했어. 학교 수업이고 난 학원을 아예 안 다녔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딱 그냥 시간표 쫙 보고 이 선생님 수업 내가 무조건 들어야 돼. 영어서 지금도 기억나. 선생님 성함도 기억나. 그 선생님 내가 모를 수 있지만 그 선생님 문법 수업이 좋아서 그 선생님 수업 무조건 들었어야 돼. 근데 말투가 되게 어눌하고 느리셔. 되게 느릿느릿해.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도 느긋하게 어깨 굽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걸어 다니셔.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그분이 말은 빨리 하실까? 아니지. 앉아있으면 미친 듯이 졸려. 근데 내가 2시간 반 잤다가 밥을 안 먹을 수 있나? 밥은 먹어야지.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잠을 깨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비빌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치? 다들 뭐 수학학원 2개, 3개씩 다니니? 아니면 이게 너무 쉬워서? 다 알고 있어서? 알고 있으면 오늘 숙제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죠? 졸아도 될 때가 있고 졸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졸면 안 될 때야. 근데 이거 잘 못하잖아 이거. 그죠?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이 많이 남았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1, 2, 3, 4 그렇구나. 시험이 얼마 안 남아 다른 것만 공부하느라 잠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3분의 2인 순간에는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게 되고요. 안 불안한가? 그런 건가? 수학에다 공부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써서? 아닌데, 니네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안 쓰는데. 그랬으면 오늘 한 질문들은 다 나올 만한 질문들, 거리가 안 되는 질문들인데. 그쵸? 위로 올라갑니다. 4개입니다, 4개. 나는 불안한데 너희는 안 불안한가 봐. 4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 될 때까지, 요때까지는 4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순간에는 여기서 하나 생기고, 1인 순간에 여기서 내려서 하나 생기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근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1보다 큰 쪽으로 K 값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럼 여기다 그었을 때 2개, 이렇게 내려봤을 때 1개 해서 계속 3개로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딱 2에다 긋는 순간에는 근이 2개만 생기겠네요. 그래서 2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1개만 나옵니다. 언제까지냐면 6이 될 때까지. 6인 순간에도 1개가 생기고요. 6보다 위쪽으로 가면 더 이상 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냐면 FK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려주는 거죠. 첫 번째로 Y는 2랑 만나는 교점 개수는 몇 개입니까? 2개죠. 안 그리면 못 푼다고, 알겠어? 아니면 그냥 이거는 나오는 순간 아예 버리는 유형으로 하던가. 그럼 3학년 모의고사에서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그때 와서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들 찾아보면 1, 어딜 지납니까? 1,5를 지납니다.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짜리냐면 마이너스 2짜리.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과 만나는 교점 개수는 몇 개가 생기게 되냐면 2개가 아니라 1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더하면 3이다 라고 나옵니다. 두 개만 하고 좀 쉬죠. 223, 225. (223) 답변안을 해주면 되겠죠. 얘가 로그 기본 정리인데 이것도 참 쉽지 않단 말이지. sin x에 그 다음에 절대값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sin x에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x 작다 2다. 못 풀지. 못 풀면서 배운 대로는 시도를 안 한단 말이지. 이게 밑이 이렇게 미지수로 붙어있는 부등식을 풀기가 쉽지가 않다고. 난 분명히 쉽지 않다고 했어. 절대값끼리 곱해도 되는 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기본 체급이야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쑥쑥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1등급 나오는 거고, 뭐가 조금만 특이하게 나오면 이거 뭐야? 이러면 망하는 거지. 그죠? 이 부등식 풀 때 문제가 뭡니까? 이 sin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서 그게 좀 불편한 거잖아. 1일 때? 아니지. 뭐 그게 의미 없잖아 어차피. 아니 그럼 이것은 미세에 대한 조건을 따지지 않았나? 그런 건가? 이 오른쪽이 부등식 풀 때 밑을 문자면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sin x. 자, 일단 밑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밑이 양수이어야 되니까 0보다 크고요.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파이보다 작다. 요게 밑에 대한 조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도 알 수 있네요. 이거 뭐 나 또 뭐야? 다 보이네. 이거 부호 보니 플러스네. 이거 부호 보니 플러스네. 그럼 둘 다 플러스로 나오겠지? 얘가 누구보다 커야겠어요? sin 제곱 x보다 커야겠어요. 그래서 얘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다. 놓고 넘기겠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 그 다음에 코사인 x에서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니까 넘기고 묶어주면 빼겠네요. 빼주면 뽑고 묶어. 그럼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나? 네. 그쵸? 네, 이게 단데요? 잠깐만요. 뭐 하나 이상하게 했네, 내가. 잠시만. 쏘리. 이게 잘라진 걸로 봤네. 얘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네. 그럼 얘는 요럴 때는 여기는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되겠죠. 얘만 양수니까. 큰일 날 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1, 그냥 이 상태로 풀자 그러면.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얘는 부호가 확실하잖아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무조건 양수겠다. 그래서 양수인 것은 이렇게 날려줘도 괜찮겠지.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x의 절대값. 얘가 누구보다 1 플러스 코사인 x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뭐 경우만 나오면 되잖아.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래서 양수일 경우에는 이 부등식의 해가 나오지 않네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그 다음에 파이보다 작다.
요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코사인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다음에 로니 225번. 네, 요거는 x랑 그 다음에 세타랑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이게 삼각 부등식인지 아니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x가 어디 들어가 있냐라고 보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존재한다, 그치?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을 써줘야겠죠. 다른 건 없어요. 얘는 판별식을 써주시면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3 플러스 9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 i가 뭐 해야겠어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자, 얘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9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5니까 플러스 2고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요.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 i의 부호가 반드시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고 싶은 것은 코사인 세타 값이 뭐 하면 되겠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뿅 뾰로롱 뾰로롱 해서 여기에 5분의 1을 요렇게 잡아주어요. 그러면 자, 여기 알파 값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값은 2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인지만 뽑을 수 있으면 되겠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가 돼야 돼요? 2파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인, 그 다음에 3분의 싸사삭 다 더해요. 다 더하면 4파이다 해서 요것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네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 어려운 것까지 다 처리해드렸으니까 이제 쭉 해서 교재 마무리 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 그래도 좀 쉬었다 하시죠. 성준아, 오답 다 했어? 몇 개 남았어?